네. 뭐 조금만 보는 겁니다.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요. 칠판에 적었던 거를 조금 파워포인트로 그냥 해봤어요. 그 부담 너무 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파워포인트로 만들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냥 간략하게 봤어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전제는 돈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 또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만 하지 사람들은 돈을 공부하려고 잘 안 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돈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는 나와라 글쓰기 안 되네요. 네. 단점이 있네요. 예, 나와라 글쓰기가 안 나오네요. 예. 나와라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그냥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존 우리 이제 그 조직 시스템 안에서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조직 시스템 안으로 뭐 그걸 돈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그냥 일하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산이라는 입장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 저자도 홍춘옥 박사님도 얘기하지만 치열한 밀림의 정글 같은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은 두 가지죠.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도 되고요.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분들이 언급했지만 감정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상당히. 이게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를 안 겪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이제 리스크가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 사업 리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게 의사결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한 번 잘못하면 또 회사가 나자빠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직장은 적어도 그냥 직장을 잃는 정도지 뭐가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수입이 날아가는 건 사실이죠. 잘못하면 수입이 날아가는 거지만 수입이야 뭐 언제나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산 투자는 뭐냐면 내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어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고 돈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돈을 공부를 하다 보면 뭘 공부할 거냐? 그러면 일단은 역사를 통해 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시각. 역사를 통한 징후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늦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코로나는 갑자기 온 것이지만 코로나는 닫혔다가 경제가 닫혔다 열리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시간에 반등을 줬어요. 이게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3월에 이제 급격하게 한 달 만에 쳐봤고 그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거의 한 달, 두 달. 보통을 쳐박으면 1년, 2년 가는데 크게 그러면서 이제 다 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공부하면서 이제 다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회가 좀 큰 기회였지만 그래도
괜찮다. 전 앞으로 사이클 한해 한 4, 5년 안에 빠르면 4, 5년 뭐 늦으면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큰 기회가 온다. 공부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기회죠.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패턴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이고 이게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숨어야 되나? 이거 보이시죠? 자, 2007년 이거 보면 가장 최근에 거는 2007년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책에서 나온 이제 10년물과 2년 선물 2년 아니죠. 10년 채권 채권 이자율과 2년물 채권이 10년물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 격차가 많이 나면 경제가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1.5, 1.6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처박을려다가 가장 큰 기회는 이 스프레드 차이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이제 회색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있은 다음에 1, 2년 후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보통 패턴이. 이게 4번인데 여기 이제 1980년대가 안 나오는데 보통 한 10년마다 10년 주기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20년 주기도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10년 주기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스프레드 차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지표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년이죠. 2007년에 이제 그 마이너스 2006년에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처박았죠. 엄청나게. 이때 정말 큰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돈을 번 분 우리 이제 단톡 다섯 나비에서도 그럴 겁니다. 돈을 버신 분은 뭐냐? 2008년 맞고 부동산을 사신 분들. 그렇죠? 대박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 뒤에 뭐 이제 2010년 뭐 몇 년 15년 16년부터는 수익이 좀 안 나고 뭐 그런 때도 존재했다고 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예, 부동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자산 뭐 주식을 샀든 뭐 부동산을 샀든 마찬가지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이때 자산을 산 분들은 다 어느 정도 크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익은 이렇게 큰 출렁일 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 사서 몇 년 있으면 벌고 이게 이런 생각만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분명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2007년에는 이랬고요. 2007년에 스프레드 차가 났고 2000년도에도 스프레드 차가 났어요. 여기 1999년도 마찬가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IT 버블이 있었어요. IT 버블. 그 세롬 주식 아시죠? 세롬. 저는 주식은 그때 몰랐고 세롬이 MP3 개발하고 그런 첫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세계 첫 개발한 회사예요. 그리고 그 전부 다 낙관적이었어요. 막. 그래서 뭐 닷컴 버블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것만 붙이면 IT 뭐 한다 그러면 날아가고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버블이 뭐 이제 뭐 뭐라 그래요. 뭘 붙이면 날아가죠? 코로나 관련주 하면 코로나 때 막 날아갔던 거죠. 네? 뭐만 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선주가 앞으로 대선주가 그럴 거예요. 누구 이름만 붙으면 어저께는 경남 스틸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경남 스틸이 날아간 이유는 저기 홍콜라 아저씨. 홍콜라 아저씨가 20대 보수 아이들의 아이콘이에요. 요즘 지지율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막 날아. 그러니까 뭐 그런 관련 없거든요. 크게 근데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버블 시대였어 IT. 그때 요 보시면 이제 2001년 이때가 이게 보면 경기 침체 리세션 뭐
89년도에도 이게 스프레드 차가 역전이 돼 있는데요. 이건 뭐 여기 들어가 보면 알아요. 나와요. 그리고 책에서도 그 뭐예요, QR 코드도 있으니까 찍어 보시면 이거를 들어가서 아실 수 있어요.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대부분 패턴이 선행에서 나타냈던, 스프레드차가 역전되면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선행을 나타내 주던 패턴이에요.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왜라는 부분은 잘 모르지만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3번, 4번 이상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학에서 큰 틀에서 3번 이상 되면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게 꼭 100% 맞는다. 이건 아니지만 7, 80% 이상은 그 다음에도 또 그런 형태가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그걸 준비하는 게 맞다. 스프레드 차가 역전되면 전부 현금화해야죠. 50%가 아니고 저는 뭐다? 전부 현금화한다. 그리고 1, 2년 기다린다. 그냥 노는 거예요. 투자 안 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 전략을 쓰려고 하는 거죠. 요때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80년대 후반인데 일본 자산 버블이 있었던데요. 그때 무너졌어요. 일본이. 이때부터 잃어버린 20년, 30년이 간 거예요. 일본이. 이때부터. 큰 출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80년대 얘가 이제 이게 이제 추적했던 게 80년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때는 아르헨티나, 남미 자산 버블이 붕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큰 기회는 뭐다? 돈을 가장 큰 기회는 역사를 통한 징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거 공부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이 한지표만 갖고 그러면 알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시기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크다, 기회가. 지금은 뭐다? 그래서 이 버블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폭락을 대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4, 5년 동안. 이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4, 5년 동안 견디면서 시들을 모아가고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해 가서 크게 자산을 불리는 시기다. 보통은 1년에 이제 뭐 한 뭐 100% 정도 불릴 수 있다면 이때는 10배 정도, 최소 10배에서 크게는 100배를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좀 허황된 것 같죠? 통계가 있습니다. 예. 최소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자산이 2배 정도씩 이제 열심히 하면 늘릴 수 있는데, 아니면 뭐 1배 반만 늘려도 괜찮죠. 뭐 이때 가면 최소 5배에서 10배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을 뭐 예를 들면 시드를 1,000만 원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이때 한 1억씩 모을 수 있고, 1억을 자산 시드를 갖고 있으면 한 10억 이상씩 제대로 공부하면 최소 5억에서 10억을 벌 수 있고, 10억의 자산이 있는 분은 이제 밀리어네어로 10억이 밀리어네어인가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예, 10억 자산이 있는 분은 트릴리언 자산으로 이제 벌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이 공부를 통해서 있는 거 사실은.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그럼 이 큰 것이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큰 틀 5년마다 이런 게 오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매년 한두 번은 이런 기회들이 와요. 30에서 50%를 60% 정도를 벌 수 있는 기간이 매년 한두 번씩 와요. 왜냐하면 큰 조정들이 있잖아요. 작은 기술적 조정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큰 조정들은 뭐다? 공보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다? 자산을 불리는 거죠. 크게 큰 시각을 갖고 했다가 이거를 좁혀놓고 보면 1년에 한두 번씩은 폭락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폭락은 아닐 때도 대조정이 있거든요. 그때 레버리지를 삼아서 올리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거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거죠. 큰 거는 이렇게 사인을 주고 오는데, 좀 작은 것들은 좀 사인들이 약간 미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동안 계속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분기점입니다만, 상당 부분
좋은 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렇게 뭐 부동산이 또 그렇게 나쁘게 시각을 보지는 않습니다. 뭐 대폭락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징후들은 나타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도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금리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철학입니다. 나는 무슨 투자 철학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흔들릴 때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 철학. 저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투자 철학은 뭐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주위에 둔다. 이게 투자 철학이야. 잘 버는 사람을 쫓아간다. 저보다 잘 버는 사람을 쫓아간다. 이게 투자 철학이고 큰 대전제고요. 예.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 그 대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반드시 투자도 사이클 그린다. 항상 벌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잃었다가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이런 사이클로. 그러니까 조금 뭐 잃었을 때 너무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고 발행해가 많이 생기고, 또는 뭐 심지어 리밸런싱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한 2번 반토막 나면서도 겪었던 거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괜찮다. 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돈을 버는 시스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투자를 잘하는 사람끼리 이제 모임을 하는 거고요. 또는 그런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부하는 시스템. 이게 같은 거죠. 돈을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시드를 얘기했어요. 시드머니. 여러분 시드머니 제가 계속 얘기했죠. 다섯나비에서. 6가지 부의 비밀 책을 보시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시드가 없으신 분은. 다른 게 시작이 아니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도 역사적인 공부를 통해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들이 자산을 벌릴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가지 부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걸 실행해 보세요. 투자 항아리를 나누시고 반드시 그러십시오. 농부들은 그 다음에 농사할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어도. 배고파서 물만 마시는 한 있어도 그걸 먹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 5년 내에 그것을 계속, 그래서 불어나는 거예요. 자산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또 사지 저가요? 뭐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저희 선생님은 원래는 밸런스를 먼저 얘기해요. 가속화하기 전에 밸런스를 잡아요. 이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자전거를 타도 그렇죠. 앞으로 막 나간다고 하려면 밸런스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가속하면서 다시 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하면 다치잖아요. 너무 많이 걸으면 힘들어요. 굉장히 몸이. 일정한 부분을 걷다가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거든요.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 분들 갑자기 투자 시간을 확 늘리려면 이게 죽는 거죠. 조금씩 타임테이블 속에서 늘려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8대2. 어느 시간을. 근데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뭐다? 뭐 공부를 하는 거죠. 차트를 보거나 기업을 공부하거나,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 부동산을 하면 물건에 대해서 계속 모으고 공부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자신이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럼 5대5, 6대4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려울 때도 8대2, 9대1은 지켜야 돼요. 왜?
그래야 감각을 잃지 않는 거죠. 생각을 잃지 않는 거죠. 돈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안 되면 잠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쓰러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적어져요. 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지식 노동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앞에 탑으로 올라간 분들은 상관없어요. 지식 노동 하는 분들. 근데 지식 노동자도 뭐 저처럼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노가다랑 비슷하거든요. 몸으로 쓸 수 있는 일을 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치거나 병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게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당장 공부해갖고 막 폭발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편차가 있거든요. 이 편차도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이 벌었다가 또 조금 잃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조금 이 경험이 있어야지 저처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 다음에 또 벌면 되지 이렇게. 그러려면 투자 시장이 계속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밸런스를 유지하시라. 밸런스는 다 다릅니다. 각자가 이제 역할에 따라 다른데 자기의 시간 밸런스를 보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짜투리 시간에라도 쪼개야지. 그게 방법이에요. 책 왜 못 읽어요? 예, 짜투리 시간을 쪼개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바쁜데 책을 못 읽는다. 예, 저는 우선 이렇게 책에 배고프지 않는 거죠. 배고프면 짜투리 시간을 내서 식사하지 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배고프면 짜투리 시간 내서 식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욕망과 욕구가 있으면 합니다. 다만 시간을 줄여야지. 그러면 뭐 속이 편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분, 시험을 앞둔 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속이 편치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하는 건 놓치는 맛이라. 그래야 꾸준히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때가 한동안 계속 오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바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자산 불리는 거를 그만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 매도도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는 시스템을 만드시라. 얼마든지 잘 이용하면 주식 투자도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장을 하루 종일 지켜보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공부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다섯나비에 들어와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다섯나비에 안 들어오셨으면 책을 계속 이렇게 맨날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섯나비에 없었으면 읽었을까요? 않을걸요. 개인 혼자. 예. 이 시스템이 갖는 막강함을. 물론 이제 잠깐 뭐 뒤로 물러났을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밸런스를 자꾸 맞춰가면 좋겠어요. 꾸준히. 책을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 책을 다 읽으라는 법칙은 없어요. 예. 물론 저는 뭐 두 번, 세 번씩 읽고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입장이니까. 예. 그래도 정리하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면 너무 바빠서 기억하지 못하면 제가 보니까 투자 잘하는 분, 저희 선생님 방에 투자 잘하는 분은 뭐냐면 프린트해서 방에다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차트건 내용이건. 자기가 너무 바쁘고 뭐 계속 붙인대 방에다. 미친 듯이. 큰 화이트보드 사가지고 계속 붙였다 뗐다 하는 거죠. 프린트해서. 우리 잘 안 외워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뭐 저라도 뭐 잘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죠. 계속 반복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를 좀 유지하고 일과 또 투자와 그런 밸런스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 통찰방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양해를 구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문제 있는 거지. 저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자기 사정도 얘기하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다. 예. 자산나비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빠지지 마시고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운영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돼.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품이 많이 들어요. 운영하는데. 감정 노동도 많이 들어 사실은. 예. 생각보다 그래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이게. 예. 그래서 피치 못할 때는 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훨씬 더 감정 노동이 안 들어가죠. 아무 얘기 없이 딱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상처받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왜 상처 주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 나쁜 캐릭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원래 나쁜 캐릭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상대적인 거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해 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돈을 버는 시스템 안에 있고 그 가운데 공부하는 시스템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